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제도죠. 반면에 이 채권자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금지 명령이 나와서 독촉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도 못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나 이제 개인회생 신청했다. 미안하다.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참으로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사건을 신청했는지 확인해서 사건 번호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어차피 금지 명령이 채권자 주소지로 송달될 테니까 사건 번호는 그 금지 명령에 적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채무자의 사건 기록을 법원에 열람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는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회생 신청 서류 열람을 통해서 채무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있다거나 또 채권자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것이 발견된다면 이런 허위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에 고소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갈 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회생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보니 이 통장 내역을 딱 살펴봤는데 나한테 입금된 돈으로 이 사람이 도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가 성립이 되면 채권자에게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 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든 말든 끝까지 채권을 추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거짓 없이 진실된 내용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산사건 신청에 개입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해도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이 그대로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어머니 병원비로 빌려가서 실제로 병원비를 지출한 것이 맞다면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이 가능하고요. 특히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자를 한 번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해도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서 면책을 받으려는 채무자에 대해서 차용금 사기죄를 쉽게 인정해주면 이렇게 면책받게 해주는 이 도산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용도 사기가 명백하거나 또 채무자가 애초부터 변제 의사 없었다는 것이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채권자가 형사고소 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의 신청을 하는 일인데요. 채무자의 재산 소득을 꼼꼼히 살펴서 거짓된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회생 절차를 기각시키거나 채무자의 변제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어떤 채권자들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채무자의 소득이 너무 적다. 이게 말이 되냐. 나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거냐. 법이 왜 이렇게 부당하게 채무자만 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만 높여서는 의미가 없겠죠.
채무자의 소득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실제 근무하는지, 또 근로시간은 법원에 진술한 내용과 실제로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무에서 보면 채권자의 이의만으로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채무자가 개내생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사업자를 낸다거나 또 직장을 옮겨서 더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했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포착했다가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도산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